맞은 인생 데이트 연구소 소장 오사주입니다. 최근 2, 3년, 길게는 5, 6년, 끝이 보이지 않는 힘듦으로 고생하셨던 분들 모두 모이셨나요? 도대체 이 긴 암흑 같은 이 운이 정말 꼬였다고 느낄 정도로 답답한 이 시기가 언제쯤 잘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또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도 알고 싶으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 최근까지 운이 안 풀려 답답한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언제 잘 되는지, 그리고 왜 힘들었는지, 나아가 이런 시기가 또 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두 준비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런 궁금증들이 시원하게 풀리실 거예요. 사주 실력은 덤이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최근 2, 3년, 길게는 5, 6년 이렇게 힘들었던 분들의 사주 특징이 뭐냐면 이 수기운과 연관이 크다는 겁니다. 수기운이 사주에 너무 많거나 아예 없었던가 아니면 사주에서 수기운이 안 좋은 역할을 하는 이런 사주 형국을 가진 분들이 최근 2, 3년, 길게는 5, 6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이유가 지난 6년은 거의 수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자, 딱 보시면 이렇게 나뉘지 않나요? 여기는 뭔가 검정이죠. 여기는 뭔가 빨강이에요. 그쵸? 이렇게 한자로 하니까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한번 오행으로 또 바꿔볼게요. 이러니까 좀 눈이 딱 띄죠? 여기는 딱 봐도 뭔가 검정검정해. 수의 시대란 얘기예요. 여기는 딱 여기를 기점으로 뭔가 빨갛죠. 화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때가 2024년 갑진년이고 갑진년을 기점으로 이제 을사년 올해죠. 2025년부터는 화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정말로 2019년 기해년을 시작으로 우리는 계속 수의 시대를 살았어요. 갑진년, 작년 2024년은 이 수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화의 시대로 넘어가는 순간이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화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사주에 수가 너무 많았거나 아니면 수가 아예 없었거나 아니면 수가 안 좋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이 수기운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화 기운의 시대니까 좋은 건가요? 맞습니다.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돼서 여러분들은 정말 그 전까지 왜 이렇게 힘들었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좋아짐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게, 아니, 너가 뭔데 이때가 수의 시대고 이때부터 화의 시대인지 아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사주 실력을 늘리는 이 꿀팁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걸 좀 면밀히 보시면 사주 실력을 정말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넓게는 뭐 계절의 변화부터 정말 가깝게는 뭐 TV에서 뭐가 유행하는지 유튜브에서 뭐가 나오는지 이런 것만 봐도 정말 이 사주의 세계관, 이 시계, 이 달력 순서대로 흘러가요. 제가 예를 갖고 왔거든요. 자, 2019년 이때가 기해년이었어요. 그리고 2024년 이때가 갑진년이죠. 재밌는 거는 2014년부터 시작했던 이 냉장고를 부탁해가 2019년 수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막을 내립니다. 2014년부터 2019년대는 사실 화의 시대였거든요. 그때 당연히 화려하고 뭔가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유행하던 시대였으니까 냉장고를 부탁해 같은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2019년 수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냉장고를 부탁해는 종영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어떤 프로그램이 유행하냐? 미스트롯이 시작을 해요. 트로트는 어때요? 한의 정서죠. 어떤 감정이에요. 이건 수기운이잖아요. 2019년부터 미스트롯이 처음 시작을 해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가 2024년 수의 시대를 마무리하는 갑진년에 이 미스트롯이 또 종방을 합니다. 재밌는 건 2024년에 갑술월 이때 어떤 게 반영되냐면 흑백 요리사가 반영이 돼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우리는 화해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또 냉장고를 부탁해가 다시 지금 반영되고 있어요. 앞으로 화해 시대 동안 냉장고를 부탁해가 또 인기가 있겠죠. 요리, 보여지는 거, 화려한 거, 뭔가 펼치는 거, 정말 화를 대표하는 어떤 물상이죠. 요리 같은 게. 노래, 소리, 정말 술을 대표하는 물상이에요. 미스트롯 같은 프로그램이. 이제 미스트롯도 끝났고 냉장고를 부탁해가 다시 하는 걸 보면 정말 화해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수의 기운으로 너무 힘드셨던 분들은 이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목생화가 되는 화해 시대가 됐으니 드라마틱한 반전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이번에 조금 어려운 한자를 갖고 왔어요. 주의할 점이니까. 을사년. 을사년은 목생화의 시대예요. 딱 봐도 목생화죠. 그런데 이 목생화가 굉장히 성급하게 일어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을사년의. 두 번째 특징은 을사년의 시작은 무인월. 무인월 2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무자월에 끝나요. 이 무토가 뭐냐면 을목 입장에서 무토는 재성이에요. 한마디로 정말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요. 정말 돈, 어떤 목표, 내가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 이런 거와 연관이 됐다는 얘기예요. 일사년은 정말 많은 것들이 돈이나 목표나 삶과 관련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빠르게 결과를 보려고 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지금 사인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죠. 그리고 많은 행정명령을 지금 되게 내리고 있어요. 저는 뭐 어떤 정치를 따른 건 아니지만 그냥 이런 현상만 봐도 모든 게 되게 빨리빨리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 또한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돈과 관련된 거, 목표와 관련된 거, 삶과 관련된 거. 그동안 많이 힘들었으니 뭔가 빠르게 결과를 보려고 하고 빠르게 뭔가 진행시키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주를 떠나서 뭔가 빠르면 당연히 놓치는 부분이 있겠죠. 이런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갑자기 운이 좋아졌다고 해서 갑자기 뭔가 잘 된다고 해서 너무 빠르게 진행시키려고 하면 조금은 위험할 수 있고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조금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속도 조절을 하면 어쨌든 이룰 건 다 이루고 얻을 건 다 얻을 거예요. 놓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조금 중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게 아니 이 화운이 지나면 결국 또 이 수운도 다시 오는 거 아니야? 그럼 나 또 힘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수기운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수기운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물을 떠올려요. 수의 많은 부분들 중에서 어떤 물이 좀 설명하기 편한 것 뿐이지 물 자체가 수기운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바다 아니면 뭐 응축하는 에너지 아니면 뭔가 모이고 흐르는 에너지 이런 모든 게 다 수기운인데 자 수기운이 와서 내가 좀 힘들었다면 사실 약간 우울감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뭔가 답답함 이런 것하고도 연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원인들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깊은 바다를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라는 것도 계속 모이고 깊어지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깊게 모인 생각에서 만약에 나오지 못했을 때 우리는 우울감을 느끼죠.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과연 너무 생각이 많은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 수기운이 왔을 때 나는 또 뭔가 이런 우울감에 아니면 상실감에 아니면 헛헛함에 잠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뭐 종교를 갖거나 아니면 뭐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요가를 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크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나는 요가도 안 하고 명상도 안 하고 종교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독서 이것도 수기운을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뭐 여행도 어떤 뭐 방법 중에 하나고요. 사실 저는 걷기 아니면 러닝을 많이 추천해요. 걷다 보면 생각이 맑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걷기가 익숙해지면 러닝까지 하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걷기나 러닝이 좀 된다 싶으면 이때부터 뭔가 좀 명상에 좀 도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요가를 되게 많이 하는데 즐겨 하는데 이 요가가 저는 이 명상의 약간 걸음마 느낌이거든요. 사실 앉아서 우리가 눈 감고 뭔가 마음을 다 잡고 이런 명상이 처음에 하려면 되게 어색하고 난해해요. 잘 되지도 않고요. 그쵸? 요가가 이 어떻게 보면 명상의 연습이듯이 이런 걷기나 러닝도 사실 이런 명상의 기초 이 걸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요가나 명상이나 종교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걷기나 러닝 혹은 독서 많이 추천하고요. 또 인문학 공부, 인문학 공부가 어려우면 여러분들처럼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처럼 이런 사주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저는 타로도 이런 명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타로로 내 마음을 한번 보는 거죠.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가졌고 내가 왜 이런 데 슬픔을 느꼈는지 한번 바라보면 또 달리 보이는 어떤 또 다른 생각이 또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런 타로나 사주도 어떻게 보면 이 수기운을 합리적으로 올바르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수기운의 시대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뭐 명상을 하라는 건 아니고 사주나 타로 공부 지금 하던 걸 이렇게 익숙히 하면 좀 더 잘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부터 독서나 이런 걷기를 취미생활로 갖다 보면 그때는 좀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기운 때문에 많이 힘드셨던 분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버텨서 지금 2025년까지 왔으니까 버틴 자신에 대해서 고마움, 감사함을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나는 어쨌든 힘들었지만 그걸 버틴 것도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오는 화운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맞은 인생 데이터 연구소 소장 오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